지난 토요일날 시청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변호사, 교수, 정치인, 장애인, 국민 모두가 부정선거에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발언을 하러 나오시는 그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그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었고요. 이 분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분노하고 특히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어떤 정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액션이 전혀 없다라는 거에 더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이 선거에 부정선거에 분노하면서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어느 만큼 지금 후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광주 항쟁 이런 일들을 볼 때도 이 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나서는 거는 끝까지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그 시청 광장에 10,000명 이상이 모였고요. 모두 각자의 직업과 나이, 형편에 맞게 참여한 이유들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부정이라는 것,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것, 그것이 준비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보적 사회단체나 정당에서는 투쟁 관련은 늘 해오던 일이지만 이번 부정선거를 계기로 촛불을 들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행복하냐 객관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쟁을 할 때 처음부터 내가 투쟁해야지, 사회에 불만이 많아, 뭐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부조리를 겪으면서 학생들도 이번 계기 또 예전에 효순이 미순이처럼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부조리에 눈을 떠서 이건 고쳐야겠다, 국민이 나서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누가 투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투쟁이나 집회라는 문화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부류만 하는 사람, 특정한 부류만 하는 것처럼 많이 알려졌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것이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왜 있겠습니까? 정부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사상적으로 특정 집단만,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태골적부터 타고난 사람들이다,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청 집회에도 가서 보면서 정말 그 정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떤 계층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구나, 이것이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이제 귀가하려고 그 시청 광장에서 시청역으로 가려고 광장 끝으로 가고 있었는데, 광장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시청 광장을
동그랗게 막아서 섰습니다. 그 건널목을 다 막은 거죠. 그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앞에 안으시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화가 이미 조금 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셔서 휠체어 먼저 그 경찰들 방패에 거기에 박으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욕도 하시고 그날 우산을 갖고 계셨는데 우산으로 이렇게 막 경찰들을 찌르시기도 하시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하신 것이 경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통 정부한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평화로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경찰이 막아서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분노가 경찰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시대에 뒤처진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정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 속에는 장애는 휠체어 탄 사람 좀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막느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옆에서 시민들이 같이 이제 호응해 주시고 하니까 더 막 용기를 얻어서 더 막 점점 세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열은 다음에도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강하게 계속 욕하시면서 가셨는데 그게 서민으로서 장애로서 나라에서 정부로부터 억압받았던 그런 한들 그런 게 녹아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집회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각계각층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국민이 내 마음이 결집이 되었다는 것일 텐데 박근혜 정부가 빨리 거기에 대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사표시 사과 있어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 이 기자님이 오시려나요? 이 기자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신데 비가 와서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님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네, 아슬아슬하게 오늘 도착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매달 둘째 주 고정 게스트이신 종합인터넷신문 아이크레니스의 이경헌 국회 출입기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예, 잠깐 지하철에 잘못 내려가지고. 그 매주 할까요? 아. 익숙해지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네, 어떻게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특단인 뭐 매번 취재 다니는 게 이다 보니까 뭐 주질만 바뀌는 거지 늘 똑같아. 일상에 뭐 큰 변화는 없으셨나요? 예. 휴가는 어떻게 되세요? 휴가는 뭐 국회의원들이 행사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때가 언제인지 봐서. 그때가 대체로 시즌이 어떻게 돼요? 8월 초쯤에 보통 그런데요. 또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휴가에 안 하는 의원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 기자님 개인적으로 뭐 스케줄 있으세요? 휴가? 딱히 없습니다. 이 기자님이 대본에 없는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막 오늘 한 3-4가지 질문에 대본에 없는 걸 했더니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기자님도 좀 장애가 있으셔서 비가 많이 오면 이동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계속 마른 장마다가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오다가 올 때는 굉장히 세차하는 것처럼 많이 오고 또 그칠 땐 좀 그쳤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좀 파전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왜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비 올 때 많이 치고받고 하면 이렇게 예. 튀는 장면 같은 게 멋있잖아요. 귀신 영화도, 예, 공포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예. 근데 뭐 주먹이 오갈 때 꼭 폭력적인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데 비 오는 날 먼지 속에 누군가를 폭행하는 이렇게 이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또 폭행 사건이 많기도 한데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많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지난주 수요일에 국회에서 학교 폭력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날 토론회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 유승민 국방위원장, 서상기 정보위원장, 신하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 20여 명이 대변인을 참가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네네. 특히 어느 토론회든지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네. 이날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이슈화되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일시 위주의 교육만 하다 보니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가 되고 있는 만큼 유치원 때부터라도 예방 교육을 해야 그렇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네네네. 예, 이와 더불어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만큼 예.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네.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학교 측에서 예. 학교니까 그 정신으로 따지면 당연히 피해 학생의 입장에 서서 편을 줘야 하고 가해 학생은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네. 현실은 가해 학생의 편이라는 게 이날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럼 폭력이 정당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네.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폭력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는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이제 5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개최가 될 수 있는 과반 이상이군요. 예, 근데 예. 5명 중에 3명이 누구냐? 학교 관계자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뭐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예. 이제 소위 이제 학교 편인 인사들이 5명 중에 3명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학교한테는 치명적이니까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이미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특히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에다가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을 대신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학교한테 있는데요. 네. 그걸 청구하면 그 공제 측에서 학교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뭐 벌점이 좋아지거나 그런 예, 거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시달리게 되고 또 공제도 그렇고 하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교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굳이 학교 측 인사들이 피해 학생 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스템의 그런 모순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해 학생에게 만약에 전학을 건 거에도 네. 가해 학생하고 그 학부모가
거부하면 그대로 그냥 학교에 다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권고사항, 예. 강제사항.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가해 학생은 그냥 며칠 사회봉사 활동만 갔다 오면 되고 피해 학생하고 계속 이제 마주치게 되겠죠. 근데 또 그렇죠. 며칠 동안 사회봉사 가는 것도 대다수의 가해 학생들은 그냥 학교 밖에 나간다는 사실에 그냥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생각하고 반성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계속 이제 같은 공간에 공존하다 보면 못 견뎌서 그렇죠. 피해 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 이후에 오는 정신적인 또 하나의 압박이나 폭력이 네.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또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이냐. 어차피 네. 또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건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거니까 네. 이 동네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상급 학교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네. 어차피 또 같은 마을에 사니까 그렇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또 마주칠 수도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가해 학생, 아니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면 내가 피해자인데 왜 피해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피해 학생한테 더 피해가 가게끔 되어 있네요. 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날 토론자를 참석한 충남교육청의 한 과장은 이제 실제 학교분이 피해 학생의 부모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교사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면서 교사님만으로, 예.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고 또 학교에 경찰이 개입이 되게 되면 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이야기 되어지는 게 얼마나 또 사태가 심각하고 급박하면 경찰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날 경찰 측의 이런 입장도 혹시 듣는 기회가 있었나요? 예, 그 전직 경찰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날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이제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탓에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해야 하는데 학교 폭력 사건을 그럴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를 꾸미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서 법원으로 송치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가해 학생이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요. 네. 예, 따라서 이제 이날 이 변호사 얘기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게 아니고 즉결심판에 넘기면 다음 년이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스템은 가해 학생도 그렇고 피해 학생도 그렇고 뭔가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게 것조차도 해결이 안 나는 그런 애매한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 학생한테도 무조건 처벌 위주로 좀 많이 가니까 왜 그런 폭력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노래 한 곡 먼저 들을게요. 교실이 돼야 들어볼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교실이 돼야.